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 전국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입니다. 배우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아시죠? 짧고 굵게 살다 가신 가수, 불멸의 가수, 천상의 가수, 위대한 가수, 코리아 트로트 레전드 탑싱어 배우. 자, 그 배우의 일생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 1편 했을 때는 이런 분도 계셨구나 했지만 읽어갈수록 그분의 생애에 깊은 참 그 소금과 밀 내지는 참 사탕 같은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의 일생을 들으시면서 배우의 노래를 같이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968년부터 1969년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의 일생 그 6번째 레슨 6. 자, 거의 정상적인 가수였을 때 한국 가요계의 최고 멋쟁이 배우의 모습. 최고 인기 가수가 된 배우는 우선 외모부터 당시 가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요즘 표현으로는 상당히 튀는 외형의 모습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금태 안경. 배우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64년경 본격적인 자신의 악단 연주 활동을 하면서 22살의 어린 나이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이에 대한 물음에 신경을 쓰였는지 나이를 먹어 보이기 위하여 안경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멋지게 보이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뿔테 안경에서 금태 안경으로 자신의 멋진 노래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로 활용했다. 가요사에서 안경을 최초로 쓴 가수로 기록되었다. 나아가 그는 여러가지 모자, 실크햇을 즐겨 썼으며 줄이 선 만보 바지에 밤색 싱글 정장에 커프스 단추, 반지, 스카프, 롤렉스 손목시계 등 갖가지 액세서리를 몸에 치장. 당시 대부분의 인기 가수들이 수수한 점잖은 약간의 촌스러운 듯한 의상 외모에 비해 자신의 개성을 멋을 최대한 보여주며 당시 유행의 첨단의 옷매무새로 그의 멋진 노래와 함께 많은 팬들과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를테면 이제 노래도 좋고 요즘에 말한다면 이제 비디오도 좋고 오디오도 좋고 뭐 매너도 좋고 이런 멋진 가수가 배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는 174cm 키에 당시 최고 인기 미남 배우 신성일과 같은 키에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신의 호리호리한 몸매가 여성적이며 섬세한 미남인 신성일과 달리 이목구비가 수려하며 남성미가 넘치는 중후한 모습으로 싱글 정장과 금태 안경까지 너무나 잘 어울려 가요계의 지성의 신사, 배우만큼 옷걸이가 좋은 가수는 없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요즘으로 말하자면 베스트 드레서로 알려지며 멋장에도 그런 멋장이가 없다 할 정도로 화려한 멋을 한껏 부리고 다녔다. 오죽하면 배우가 신인 가수가 건방지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노래 스타일이 건방진 건지 좀 멋부리고 다니는 것이 건방지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였을 정도로 말했다. 신인 가수 배우의 걸출한 노래 솜씨에 외모의 멋진 멋은 특히 여성들 팬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당시 그는 가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선배 동료 후배 가수 및 연예인들이 그를 아끼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60년대 초 가요계에 데뷔 내지 활동한 가수들 중에 배우의 선배 가수로서 우선 최희중, 위키리, 이미자 등이 특히 후배 가수인 배우를 아꼈고 현미, 권혜경, 박형준, 유주용, 한명숙, 이금희 등 한국 가요사에 60년대 가수들이 있었다. 동료 가수로서는 1968년 말 26세인 배우와 가장 친한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데뷔 인기를 얻기 시작한 10살 밑으로 한참 동생뻘이 되는 정훈이의 문주란을 비롯 김상희, 김세련아, 박재란 등 여가수가 친했고 몇 살 미친 가수 이상열, 남진과 특히 친했다. 후배 가수로는 69년 님 그리워로 무명해서 일약 큰 인기를 얻게 되는 나훈아, 가장 존경받는 선배님으로 배우를 따랐으며 조영남, 배우는 딜라일라를 열창하는 조영남을 주위에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칭찬했다고 함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배우를 너무나 좋아했다.
배우는 다른 연예계 스타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는데 영화배우 엄앵란, 문희, 최지희 등 많은 연예인들과 친했다. 60년대 현대 한국 가요사에서 최초로 남자 가수 스타 신드롬을 확립한 배호. 당시 인기 가수 중 유일하게 10대 여중생으로부터 60대까지 가장 폭이 넓은 팬들을 확보했다. 1968년부터 전국적인 인기의 판도를 넓혀가며 69년 최고 전성기가 시작되어 요절하기 직전까지 4년간의 배호의 전국 구석구석 인기는 다른 인기 가수들의 비교적 한정된 팬층들과는 달리, 예를 들면 남진은 10대들이 주로 좋아했고 차중나기는 여대생들층, 10대 여중생으로부터 20대 남녀, 특히 3, 40대 중년 여성 팬들의 인기는 절대적이어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과부라고 불릴 정도로 50대, 60대까지 가장 폭넓은 팬을 확보한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구 가수의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69년 5월 현재 배호에겐 하루도 빠짐없이 50통 내지 60통의 팬레터가 쇄도했다고 한다. 그중 90%는 여고 여대생의 연서이다. 연애편지죠. 배호가 활동하던 60년대 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영화와 가요 두 개의 축이었다.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전성기, 한국 대중가요의 르네상스 시기였다. 전국의 많은 영화관에서 쉽게 접하는 환상과 감독의 영상의 남녀 인기 영화 배우들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음악의 스타들은 그야말로 전 국민의 동경의 대상으로 요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민의 정서와 오락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 60년대 초 청춘 배우들로 영화 배우로 등장한 신성일, 엄앵란, 대성공은 스타 시대를 확립시켰다. 특히 동백 아가씨 이후 맨발의 청춘의 대성공은 청춘 미남 배우 신성일을 확고부동의 최고 청춘 스타로 군림하였다. 연예인은 대중 스타성은 이렇게 해서 영화에서 확립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곁들일 말은요, 여기에서 말했듯이 1960년대는 한국 대중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1960년 중반에 66년, 67년 이 당시에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가 히트쳤을 때 한국 영화는 1년에 250편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도에 90편을 한국 영화를 제작했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시 1년에 250편의 영화를 제작할 정도로 당시 우리 한국 이 대중문화의 진짜 르네상스 시대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비하는 대중가요의 스타성은 영화와 상대적으로 아직 국민들에게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다. 63년 4년경 동백 아가씨의 전국적인 히트로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대스타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연속 히트곡으로 70년 초같이 그 초롱성의 인기를 유지하게 되었다. 당시 여건으로는 남자 가수보다는 여자 가수가 더욱 인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한명숙, 떠날 때는 말없이, 현미, 산장의 여인의 권혜경, 님의 박재란, 보슬비 오는 거리의 성재희, 패트김의 4월의 노래 등 우선 숫자적으로 우세했고 남자 가수에 비해 여성 특유의 화려하고 눈에 띄는 개성이 돋보여 당시의 한국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지배하던 때 여성의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하고 고운 기교의 목소리와 화려한 가창은 남자 가수들의 순수하고 약간 촌티나는 외모로 평범한 무대 매너 엇비슷한 노래 내용과 창법에서 스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서 남자 가수의 화려한 스타성을 배우에게서 대중들은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우선 출중하고 너무나 개성적인 창법, 흡사 소울과 리듬앤 블루스적인 끈끈한 남성적 저음과 여성적인 애절하게 피부를 찌르는 솟구치는 고음의 음색과 호소력이 모든 국민을 뇌세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68년부터 몸이 거의 정상이 되었을 때 배우의 모습은 흡사 신성일과 프랑스 미남 배우 아랑 드롱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남 또는 신장도 당시 남자 평균 키의 10cm 이상이나 되는 174cm, 요즘으로 따진다면 184cm 정도 되겠죠.
윤수일의 모습이랄까 후리후리한 장신에다 차분하고 세련된 서울말씨, 싱글 정장과 안경과 여러 액세서리로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한 화려한 모습과 신사의 풍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지성미는 다른 가수들의 수수한 창법, 무대 매너에 비하면 단연 군계 일학이었다고 할까? 배운 멋에 대한 감각은 16살 때 대중음악의 입문, 돌아가는 삼각지로 유명하게 되기 전부터 오랜 밤무대 업소에서 활동해서 얻어진 것 같다. 그렇게 외모에서 멋을 한껏 부리는 가수는 배호밖에 없다 할 정도로 몸이 거의 정상이었던 68년 봄부터의 그의 외모에 대한 자신의 연출은 멋쟁이 중 멋쟁이였다는 것이 당시 같이 활동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그는 추운 겨울에 갖는 극장 공연에서도 양복으로 정장을 하며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기로 유명했는데, 같이 공연을 하는 다른 동료 가수들이 춥다고 보기 흉하게 뒤집어 쓰고 다니는 옷차림을 하면 선배 가수 윤일로 씨는 야, 배호 좀 봐라. 얼마나 단정하고 멋있냐. 제발 거지처럼 하지 말고 배호를 좀 본받으라. 꾸짖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인기 가수로서의 내적, 외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였다. 환상적인 가창과 함께 매혹적인 무대 제스처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배호. 감정 표현을 극대화시킨 열정에 마치 연주자가 테너 색스폰 연주하듯 자유자재의 음력을 오르내리는 가창과 함께 또 빠질 수 없는 그의 스테이지 매너, 요란한 춤 동작, 대신 온몸을 리드미컬하게 흥겹게 움직이며 스냅을 멋지게 하며 손가락을 튀기며 박자를 맞추는 배호 전매 특허의 무대 제스처,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 도취적이며 고혹적인 얼굴, 표정 연기 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을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눈과 귀를 황홀하게 했다. 묘한 남성미의 성적인 매력까지 물씬 풍겨 여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며 당시 남성 팬들은 배호는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사나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좋아했다. 열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유명 미남 배우들이 영화에서 멋있게 연기하는 것보다 율동과 표정과 심금의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마치 두 팔로 지구를 들어올릴 듯한 제스처의 열정의 가창은 관객들을 거의 광란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갔다. 또한 배호의 슈퍼스타적인 연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끔 시민회관 공연, 대형 쇼 등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솜씨를 드럼을 치면서 노래한다든가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춤에도 능하며 TV쇼에 출연, 노래 대신에 탭댄스를 멋있게 추는 모습 등 60년대 대중가요 무대 상황을 한참 앞서서 그야말로 슈퍼스타 가수로 갖추어야 될 것은 다 갖춘 멋진 연예인의 면모를 보여줬던 것이다. 이런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노래의 감동과 무대 매너에서 대중들은 영화 배우와 같이 남자도 저렇게 멋있게 노래하는 가수가 있구나 라는 강렬한 인식을 주었으며 68년부터 71년 전성기의 무대에서 그의 스타 신드롬은 카리스마는 당시대 비교될 수 없는 가수가 없었다고 한다. 배호 신드롬이 탄생하다. 1968년 말부터 배호는 전 국민의 가슴을 적시는 노래들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는데 여성 팬들의 인기가 높아 술집 여자로부터 안방 마나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특히 40대 여성 팬들의 인기는 절대적이었고 그는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였다. 또한 당시의 20대들은 6.25 전쟁과 4.19 등 한국 현대사의 고난 속에서 10대를 보내며 빈곤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암울한 하루하루 청춘을 보내던 시절, 배호의 피가 맺히는 사랑의 아픔을 절규하는 노래는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며 사랑과 현실에 상처받은 젊은이들을 위로하였다. 이들에게는 대중가요나 크나큰 위로와 치료제 역할을 하였었는데 어지간한 치료 효과를 약효를 갖는 노래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기 어려웠고 가슴을 울리고 온몸을 전율케 하는 배호의 노래들은 이들을 달래주며 치료해 주었다. 당시 현실의 고통과 사랑의 괴로움에 상처받은 많은 대한민국 20대부터 성인들의 배호의 가슴의 노래를 들으며 밤거리를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헤매며 안녕 노래가사처럼 서글픈 가로등 밑을 돌아서서 남몰래 흐느껴 울 안녕이라고 절규하며 가로등을 붙잡고 울면서 배호의 노래등을 불렀다 할 정도로 배호의 신드롬이 만들어졌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배호가 10년이라도 더 살아서 이 정도의 슈퍼 엔터테이너 가수로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하였더라면 배호의 사후 초대형 남자 가수였던 선배 배호가 없는 상황에서 70년 초 최고의 남자 가수였던 남진 나훈아의 쌍두마차의 라이벌 공연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사람의 전국적인 인기도 빛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며 당시 늦추어졌을 것이라는 게 가요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기라성 같은 신인 가수 10명의 프로필 중에서 68년 연예 잡지 8월호에서 발췌했습니다. 드럼을 연주하던 밴드 마스터에서 가수로 전향, 누구보다도 리듬 감각이 예민하고 멋에 취해 노래를 부른다. 특히 여성 팬들로부터 그 인기가 뇌설적이다시피 요란한 사나이 배호, 얕은 안경 너머에 초점 같은 눈빛을 고정시킨 채 그는 주로 말 없는 사나이 같은 인상을 주는 침묵의 가수이기도 하다. 돌아가는 삼각지 그의 출세곡인 이 노래는 나오면서부터 박수를 받았다. 특색 있는 지명을 내건 작사 작곡자의 재치도 재치려니와 노래를 부른 가수의 매력이 돋보였다. 소위 깡패 같은 목소리라고 일부 팬들은 배호의 목소리를 평했다. 쥐 씹는 듯 이빨을 악물고 발음하는 가사 전달에서 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음질이 균질한 음을 이루고 있어 흡사 귤을 먹듯 자극적인 맛을 풍겨주고 있어 더욱더 매력적이었다. 건강에 좋지 않은데도 그는 열심히 지방 공연이며 일반 무대에 오른다. 나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는 선량한 마음씨를 보이는 정말 욕심없는 사나이라고 늘 한다. 작곡자 배상태 씨와 콤비를 이루면서 차곡차곡 발표해낸 곡들은 계속 히트의 히트, 황토 십리길 등 일련의 단조 멜로디로 엮어진 그의 노래들은 과히 요란하지 않는 반면 자석 같은 매력으로 가요 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67년 말서부터 68년까지 아세아 레코드 전송, 돌아가는 삼각지 음반 통상 20만 장 판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음반 50만 장 판매, 당시 음반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기준으로 약 각각 200만 장 내지 500만 장으로 추산될 정도로 엄청난 판매로 간판 가수인 배호의 수십 장의 음반에 엄청난 음반 판매로 당시 신설 영세 음반사인 아시아 레코드사는 후일 대음반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할 정도였다. 작곡자 배상태 씨, 작곡자 이인선과 콤비를 곡 많이 취입함. 돌아가는 삼각지는 음반을 낸 성음 제작소에서 판을 짜기 무섭게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배우는 돌아가는 삼각지의 취업료 및 받은 30만 원으로 요즘 3천만 원 정도 되죠. 전세의 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아프기 전까지 밤무대 업소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며 명색이 장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할 정도로 유명 카바레에서 드럼치며 노래 잘하는 괴짜 누명 가수의 생활은 너무나 초라했다. 13살 부산 모자원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들끼리도 의형제로 맺을 정도로 친했던 친구 정실훈 씨도 배우처럼 알아주는 드럼 주자로 활동하였는데 동생 되는 정광훈 씨의 회고에 의하면 단칸방에서 앞 양쪽 집 6식구가 같이 먹고 자고 했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쪼달렸다. 배우는 또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의 아세아 레코드로 받던 전속금 50만 원, 현재의 돈으로 따진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받고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자 자신의 위중한 병을 치료하는 약값과 병원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다. 3월 인쇄된 M5월호에는 배호의 인기를 부산 지방에서 최상의 인기 가수로 전함. 9월 인쇄된 연예오락 MG 11홀호에서 배호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 능금빛 순정으로 다시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색적인 보이스의 배호군, 그의 유다른 반응이 호남 일대의 지방 공연에서 높아 있다 한다. 방송의 인기도 무시 못할 만큼 요란하지만 지방 무대에서 배호를 찾는 팬들의 박수는 참으로 열광적이었다고 합니다. 서민적
애환이 넘긴 흐느끼는 창법에 대중 시인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대중 서민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팬들은 배호의 건강이 과히 좋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을 하고 있다. 1968년 10월 최고 인기 가수로 향한 기반을 완전히 구축한 한 해, 유명 월간지 M에서, M은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명랑이라는 잡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 명랑, 아리랑, 영화 잡지, 로맨스 이런 잡지가 있었죠. 월간지로서. 68년 가요계를 완전히 석권하였다고 소개됨. 전국적으로 인기 절정의 구가 최희준, 남진을 앞지르며 TBC 제4회 방송가요대상에서 연속 3회 수상자인 최희준을 이어 남자 가수 대상 수상, MBC 10대 가수상 여러 상 수상, KBS 가요 대상 휩쓸며 가요계 판도를 바꿈, 자기 자신이 생애 최고의 한 해라고 감격할 만큼 갖가지 신기록을 만들며 가요계의 달러 박수로 통함, 연이은 히트곡이 쏟아지며 최고의 음반 판매량 기록하며 부와 명예를 얻음. 12월 29일 KBS 송년잔치 남녀 가수 인기 청백전에 출연. 1968년 인기 절정의 배호의 공연의 수입은 얼마였을까? 배호에 대해서 잘 아는 작곡가 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배호가 68년 각종 무대 공연에서 단연 최고의 개런티를 받았다고 한다. 하루 공연에 6인조 밴드가 당시 돈으로 15,000원을 나누어 가졌고 같이 공연한 차중락은 25,000원을, 배호는 35,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흥미있는 사실은 배호 같은 경우 쇼 흥행업자로서는 부르는 대로 주어야 될 정도로 배호의 무대 공연 가수로서 독보적인 인기는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했다. 서울도 그랬지만 특히 지방 공연에서 배우를 출연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흥행을 맞출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전국 지방 공연 시 라디오나 음반에서 자신들을 미치게 만든 배우를 보기 위해 극장쇼 표를 사는 남녀 팬들이 대다수를 할 정도로 배호의 지방 무대에서 크나큰 광란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는 지금의 트로트 황제로 일컬어지는 나훈아도 따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큰 욕심 없이 마음이 순진한 배우는 35,000원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톱 가수인 이미자 씨가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인 시민회관 공연 시 35,000원을 받을 때 배우는 37,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무대 공연에서 이미자 씨를 능가하는 배우의 무대 공연 상품 가치의 척도로 배우의 치솟는 인기를 입증하는 것이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남진, 나훈아 등 건강한 다른 인기 가수들과 달리 병고에 시달리는 배우는 건강상 자기 의지대로 공연을 자주 하고 어려운 노래할 시기가 있을 때 개런티에 큰 욕심 없이 출연 교섭에 응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배우에게서는 돈도 자신의 엄청난 병원비와 약값 마련을 위해 중요했으나 무대에서 노래할 때 열렬한 팬들의 환호갈채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환희와 삶의 의미와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병을 이기는 가장 큰 치료약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1969년 배호의 향후 3년의 최고의 슈퍼스타급 가수 전성기 시대가 시작되는 해, 배호님께서 돌아가는 삼박지를 1967년 2월에 처음 녹음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KBS에서 연 22주 탑을 차지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68년도에는 이제 병세가 조금 나아져가지고 전국 투어에 그 지방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극장쇼는요, 지금처럼 텔레비가 활성화되지 전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니 뭐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극장쇼는 최고의 이 문화 공감하는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왕십리 똥통학교를 다닐 때 왕십리에서부터 서대문까지 급히 달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해가 정확히 따진다면 아마 6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서대문 로타리에서 그 신문로 강화문 쪽으로 오다 보면은요, 지금 농협 본부가 있는 그 바로 위에 동양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동양극장은 일제시대 때 거기서 여성 국극단, 악극단 그런 공연을 많이 하던 장소인데 굉장히 유서 깊은 극장이에요, 동양극장이. 종로이가 우미관하고요.
또 그다음에 왕십리에 그 제가 다니던 똥통학교 부근에 있던 광무극장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설립이 되었던 참 유명한 극장인데, 그 동양극장에서 추석맞이 특별 배우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당시 없는 돈에 돈을 빌려가지고 친구랑 같이 거기 저기 뭐 무슨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옷을 벗고 교복을 벗고 사복을 갈아입은 채로, 제가 생각하는 25원인가 3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가서 공연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동양극장에는요, 극장 그 좌석 번호가 없어요. 아주 그냥 뭐 그냥 누구든지 다 들여보내는 거야.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와, 들어가자마자 그냥, 당시 임검석이라고 있었잖아요. 임검석이 뭔가 하면은요, 고등학생들은 그런 쇼의 공연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사복 입고 들어가면 모를까. 그 부근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학생 주임, 훈육 담당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경찰관하고 임검석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미성년자가 혹시 들어왔으면, 야마 나가. 이래가지고 극장 돈 물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쫓기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 임금석을 피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에까지 사람이 꽉 차고요. 뒤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돈을 30원인가 주고 들어갔는데도 글쎄 30원이라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아마 3만 원 돈 될 거예요. 앉아, 얌마 앉아. 무슨 극장 측에서 저기 뭐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얌마, 야 이 새끼야 거기 앉아. 이러면서 그 긴 대나무 작대기를 갖다가 막 흔들었어요. 야, 난 참 그런 대접받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 화에 이제 안 맞으려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래가지고 배우님의 공연을 봤는데, 그, 아까 그 제가 읽었던 내용에서 삼각지로 다리에 이런 식으로 기운이 없더라고요, 역시.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당시 생활에 애환에 찌든 그런 그 참 이 팬들의 그 환호성과 또 배우의 그 참 오리지널 목소리를 듣는 그 영광스러운 기분에 저는 그냥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TBS 그 동화방송 방송 공연 유쾌한 응접실이라는 그런 그 쇼가 있었어요. 일요일 밤에 하는 그 토크쇼죠. 근데 거기에서 배우님이 그 공연을 한다고 그러길래 김세례나 하고 뭐 누구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종로 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딘가 하면 인사동하고 조계사하고 중간 사이에 그 저기 종로 예식장에 있는데 거기서 한다 그러는데 글쎄, 나는 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리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구경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우님의 실제 공연을 본 이야기를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1968년도는 배우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극장쇼를 했었던 그런 그 멋진 최고의 활동기, 그래서 자기의 황금 시기라고 했었던 그 시기에 제 이미자가 3만 5천 원 시민회관에서 받았는데 배우님은 3만 7천 원을 받았답니다. 아닙니까? 대단한 최고의 가수 배우님의 일생 6편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